안녕하세요. 아래대 식품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특정 학습 장애라고 하면은 인지 처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뇌기능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겪어서 읽기나 쓰기, 산수 같은 특정 학습 영역에서 좀 성과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 특징을 좀 보면요. 판단하거나 어떤 응용을 좀 해서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학습을 좀 비효율적으로 해서 학습적인 무기력감을 좀 많이 호소하는 부분,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래하고 관계에서 어떤 갈등을 좀 많이 빚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되게 산만한다던가 아니면 말이 좀 많이 늦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어휘력을 습득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늦어요. 그리고 소근육이나 그런 부분 발달이 좀 많이 늦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은 글 쓰는 거 있잖아요. 글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학습하는 부분도 좀 많이 어려워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순서를 좀 바꿔서 결과는 같은데 과정에서 약간 순서를 바꾸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또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어떤 요약을 한다던가 학교에 좀 적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좀 사귄다던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추상 개념이 좀 발달되는 시기인데 이런 게 좀 발달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 왜 학습 장애가 됐을까요? 라고 얘기를 하면 유전인 부분이 있고요. 대뇌 기능 장애로 좀 인해서 인지 기능 부분이 어떤 결함이 생겨가지고 학습 장애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아이일수록 이제 어릴 적에 언어 발달이나 언어 발달 장애로 좀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동반 또 질환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무기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울한 부분이 있고요. 시험을 볼 때 되게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을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분노 조절 장애로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아이한테 뭐 ADHD나 틱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진단은 어떻게 좀 내리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학습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6개월 이상 학습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을 호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특히 단어 읽기나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고요. 철자의 어려움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음이나 모음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로 좀 대처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게 뭐지? 이렇게 아이들이 좀 퀴즈 마크를 좀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러니까 산수 같은 경우에 수의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계산하는 거나 그런 암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아이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수학적인 어떤 추론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문장을 수학은 보통 문장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 문장을 이해해서 어떤 추론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학업을 한다던가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좀 많이 아이들이 호소하는 부분이
부분이 있고요. 이런 아이들 이제 세분화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, 세분화로 난독증, 난서증, 그 다음에 난산증이라고 있는데, 난독증은 읽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난서증은 쓰기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어렵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난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 용역 있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는 거,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심각도를 뭐 세 단계로 나누는데,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도, 중등도, 고도로 좀 나눠서, 경도는 가벼운 정도고, 중등도는 이제 중간 정도, 그다음에 고도는 이제 심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학습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런 아이들이 센터로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면 이런 아이 상담은 좀 어떻게 하느냐, 인지학습 치료가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. 네, 인지적인 전략에서는 이제 뭐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던가, 아니면 조직화해서 구조를 좀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세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정교화로 해서 이렇게 연관을 좀 짓는다던가 재구조화를 좀 시킨다던가,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학습 치료에서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초인지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파악하고 그 문제가 정말 아이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조절하는데, 조절은 이제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좀 잘 할 수 있을지, 그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. 어떤 뭐 부모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본인 개인 내적인 어떤 영역이 됐든 아이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해서 아이가 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언어 치료를 만약에 아이가 하게 되면,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난독증 아이들이 많이 언어 치료를 하는 부분인데,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음운을 우선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사과하면 사과라는 단어하고 사과의 이미지하고 같이 연관을 시키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한글 맨 처음에 배울 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부분은 이제 사과랑 이제 이미지, 사과의 이미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걸 아이가 알면, 그 다음에는 뭐 앞에 뭐 예를 들어 가를 아이가 알게 한다고 한다면, 가방의 가에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가자가 들어가는 게 뭐 가 위에 가, 그렇게 해서 가라는 단어를 좀 아이가 알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가라는 단어를 이제 자음과 모음을 아이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은 자음이고 아는 모음이라는 거를 이제 같이 붙이면 이제 그게 가가 된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게끔, 이제 언어 치료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서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가 됐든 미술이 됐든 아이의 이제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아이 내가 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, 아이가 무기력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별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하는 거, 그런 거를 좀 학습의 동기를 좀 높이던가, 아니면 아이가 조금만 잘하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칭찬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이의 학습 동기를 좀 높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좀 어머님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학습 방법은 뭐 마인드 앱이나 뭐 코너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뭐 뽀로도로, 그거는 이제 뭐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잖아요.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던가, 하루루타라는 학습 방법을 좀 사용한다던가 해서 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게 아이한테 맞는지, 그렇게 학습 방법도 어머님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, 학습을 아이가 집중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는 부분,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뭐 아이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아이를 좀 1대1 멘토링을 좀 시켜서 뭐 이렇게 아이 학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할 수도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. 이렇게 알고, 이렇게 우리 아이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
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학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. 오늘 특정 학습 장애는 이제 인지 처리 과정이나 뇌 기능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읽기나 쓰기, 산수 영역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제 학습 성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나오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읽기나 쓰기나 산수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서 어떻게 좀 우리 아이가 학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